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준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실상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에도 좀처럼 꺾이지 않는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걱정스러운데요. 휴가철에 광복절 연휴, 초중고교 개학까지 잠재적 위험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죠. 코로나19 대응 역시 새로운 국면, 새로운 고비를 맞고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 수칙과 백신 접종이라는 최선의 해결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생방송 더 인사이드 8월 11일 수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은 뉴스캐스터 서유원입니다. 강원도 최초 사액서원인 무남서원터가 춘천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화문물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춘천 수력 통합창고, 신축, 정밀, 발굴 조사에서 무남서원과 관련된 석축과 연지, 인공섬 하단, 수열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춘천 신부급 용산리 일대에서 발견된 무남서원터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전반까지 약 260년간 존속된 서원으로서 귀중한 역사적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LPG 가격이 7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서민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도내 LPG 가격은 전주 대비 75.91원 오른 약 1,326원으로서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영화 관람료, 택배 이용료 등 개인 서비스 물가도 2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경신하면서 서민들의 지출 부담과 생존권 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택배업계가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일부터 대체 공휴일인 16일까지 택배 노동자에게 최대 3일간 휴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내 주요 택배사 4곳을 비롯해 우체국 택배도 휴일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내일 밤 올여름 최대 우주쇼가 생중계됩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12일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3년 만에 가장 많은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쏟아질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유성이 무더기로 쏟아지는 현상으로서 밝고 화려한 별똥별들이 떨어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018년 이후 최적의 관측 조건을 갖춘 이번 우주쇼는 강원도 양구군, 양구국토 정중앙 천문대를 통해 내일 오후 10시부터 13일 오전 4시까지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불법 하도급 공사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피해액의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6월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하도급 차단 방안과 해체공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방안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자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하고 하도급에 관여한 모든 회사의 건설업 등록을 즉시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불법 하도급에 가담한 모든 업체에게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해체공사 시 최소 1명 이상의 감리원이 상주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방안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현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서희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목할 만한 이슈, 화제의 뉴스를 기자의 시선으로 팩트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송혜림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가 2차 학사 운영 방침 발표했는데 이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교육부는 일단 전면 등교에 힘을 실었습니다. 예. 현재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부분 3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3단계에서는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를 할 수 있고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4분의 3, 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우선 9월 둘째 주까지고요. 예. 이후에는 학교별 방역이 거의 완료됐다고 보고 초중고 모두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수능이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2022 대학 수학능력시험 방역 대책도 정리가 좀 됐죠?
그렇습니다. 우선 고3 학생들과 고등학교 교사들 등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이들의 2차 접종도 이번 달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부모 연령대 접종도 시작됨에 따라서 이 교육당국에서는 학교 밖으로부터의 감염이 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아도 올해는 수능 시험을 볼 수 있는데요. 예. 다만 학생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지난해에는 책상에도 가림막을 놓고 봤는데 올해에는 점심시간에만 두기로 했습니다. 이 예. 시험 볼 때는 마스크를 쓰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그 전제하에 그런 건데요. 또 이번 수능에서는 자가격리자나 또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응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해서 별도 고사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수도권 네. 같은 경우는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유지하고 있는데 교육부는 일단 밀집도를 개선해서 등교 수업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좀 잡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학력 저하 문제나 예. 또 돌봄 문제 등을 좀 의식한 반영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학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또 돌봄 문제는 인력 수급의 문제까지 또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교육당국에서는 또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등의 해외 사례를 또 좀 살펴봤습니다. 예. 그 결과 등교 수업 확대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고요. 또 각 시도 교육감과 교원 단체 또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도 등교 수업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혀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격 수업에 따라서 학습 격차가 생기는 거 이게 좀 굉장히 걱정거리였는데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 저하 현실로 좀 나타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즉각적인 피드백이 좀 어렵고 또 교사분들과 또 학생 간의 정서적인 유대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예. 학력 격차로도 연결이 된 셈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중3 학생과 고2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 성취도 평가를 벌였는데요. 1년 전보다 실제로 중상위권 비율이 줄고 또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 비율이 늘었습니다. 가시적으로 처음 확인된 셈인데 특히 중3 학생은 영어가 부족했고요. 고2 학생은 국어 과목이 좀 취약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또 별도로 중2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 격차를 분석해 봤더니 코로나19 전후로 상위권은 줄고 하위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수업을 제대로 못 받은 지가 2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이라든가 교원단체에서는 국가 차원의 진단평가를 부활해야 된다. 이런 네. 요구도 있는 것 같은데 강원도의 학습 격차 해소 방안은 어떤 거예요? 네, 우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력 저하가 가시적으로 눈에 띄게 나타나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교 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 교원 단체나 학부모 사이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을 우선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맞춤형 처방을 좀 내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건데요. 현재는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만 학업 성취도 평가를 치르고 또 그마저도 줄 세우기라면서 결과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진단 평가를 도입하고 모든 학년이 시험을 치르게 해서 학생 본인이 또래 중에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직접 좀 확인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요. 예. 강원도교육청은 우선 교육부 방침과 이 기조를 이어가면서 강원대와 춘교대 학생들을 투입해서 이른바 멘토링처럼 영어와 수학 등의 과목에서 맞춤형 지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른바 멘토링으로 올해는 시범으로 6곳을 운영하고 또 점차적으로 대상 학교와 또 학생을 늘려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학교가 제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등교 네. 수업이 좀 필요할 텐데 맞습니다. 방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확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네. 강원도교육청의 2학기 학사 운영 계획과 방역 대책 어떤 겁니까? 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도 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에서는 우선 등교 확대 방안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다만 감염 우려 등으로 가정학습을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서 가정학습 허용 일수를 좀 늘렸습니다. 기존에는 40일 정도였는데 수업 일수의 30% 수준인 75일 정도로 확대를 한 셈인데요. 또 방역 인력을 늘리겠다는 교육부 방침대로 강원도교육청도 학교별 수요 조사를 좀 더 늘려가서 방역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학력 격차 극복이라든가 또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 완화, 배움의 장으로서 학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어른들의 책임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송혜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성군에서 그동안 계획했던 교통 SOC와 이제 관광시설 관련해서 그 교통의 소외 지역으로 SOC가
구축, 확충됨으로써 교통 SOC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 DMZ와 접경 지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남북을 연결하는 핵심 지대로 살아남을 것이냐. 재무제 평화와 생태 새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접경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해가지고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확장시켰다는 것. 네, 계속해서 강원도의 뜨거운 이슈를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사인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지원 방송이 창사 20주년을 맞아서 각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가운데 고성군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준 고성군소 감원연구원 박상용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군수님,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금강산 관광 중단된 13년째입니다. 고성군의 경우에는 특히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지요? 네, 좀 그 타격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998년 11월 18일자로 해가지고 동해안에서 북한 장전함까지 배로 관광이 시작되었는데 2003년 2월 달에 육로 관광이 시작되면서 고성군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기 시작했고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2008년 7월 11일 그 관광객이 피격되면서 좀 관광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지역의 경제는 날로 피폐해져 가고 상당히 좀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우리 누적 13년간의 누적 피해를 보면 한 4천억 정도의 피해를 받고 그 관련 회사들은 1억 5천 정도, 1조 5천억 정도의 어떤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도 회복이 안 되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주민들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 일자리라든가 이런 싼 일자리들을 만들어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계속 이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우리의 어떤 성장 동력을 움켜쥐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됨으로 해서 속초에서 관광객이 차오르면서 이제 토성과 주광은 자연스럽게 좀 차고 있는데 간성을 넘어서 거진 현내 쪽은 아직도 관광객이 이제 덜 오는 그런 이제 낙후된 지역으로 자꾸 자리매김되는 것 같아서 예. 매우 좀 아쉽습니다. 네. 자,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고성군 편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교통 인프라와 관광을 중심으로 한 평화적인 발전 방안이었습니다. 고성군의 경우에는 그동안 지정학적인 경제적 가치에 비해서 각종 국책 사업에서는 좀 뒤로 밀리는 듯한 인상을 좀 많이 받았는데 결국은 현안 해결의 열쇠를 교통 SOC 문제로 보시는 건가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일 좀 피부로 느끼는 게 동해고속도로입니다. 예. 그 동해고속도로가 16년에 이제 완공되면서 양양, 속초가 그 혜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삼척, 동해, 강릉, 양양, 속초, 고성 이렇게 쭉 동해안에 이제 시군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고속도로가 안 들어오고 있는 데가 바로 고성입니다. 그 16년도에 이제 고속도로가 그렇게 속초까지 들어오고 나서부터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양하고 비교했을 때 그 이후서부터 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속초까지 온 관광객들이 차야지만 고성으로 올라오는 기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뼈아픈 상황을 좀 초래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직시하고 있는 게 이제 동서 고속화 철도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결정적으로 속초역이 속초로 들어가면서 이제 미시령 밑으로 빠져나온 철도가 고성 땅을 지나서 속초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의 어떤 위치를 잡게 되었고 바로 이어서 동해선 북부 철도가 결정나면서 이것도 역시 2027년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발표되다 보니까 이 동해 북부선과 동서 고속화 철도의 접점이 속초역으로 되었고 그것이 속초에 결정되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해 북부선의 어떤 기능을 볼 때 이것은 그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차대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과 경기도에서 만들어지는 승객과 화물의 종착역이 속초로 되면서 저 유럽을 향하는 그쪽 노선이 좀 침체되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이건 아니다. 이 문제를 좀 개선하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역의 어떤 충돌로 이어지면서 사실 진행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네. 매우 좀 아쉽습니다. 동해선철도 같은 경우는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북한을 넘어서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대륙 순환의 어떤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접경 지역 환승물류 유통단지라든가 다른 산업과 좀 연계해서 장기 플랜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사실 동해 북부선 철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유럽과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연결 도로고요. 예. 동서고속화 철도는 서울과 경기에서 내려오는 물류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가 그 서울 경기에 살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승객과 화물은 아마 속초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대륙을 향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될 것이라고 좀 장담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속초역을 고성에 이전하자. 속초역 명명은 그냥 가져가고 그렇게 하자는 이제 기자회견을 5월 17일 날 열었었는데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감도 해줬지만 속초에서는 많은 또 붕괴를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우리가 100년 미래를 내다보고 이제 그러한 철도를 개설하고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속초역이 속초로 들어가는 거를 가정해서 이 삼강역 직결 노선으로 해서 북쪽을 향하는 그 노선까지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자. 그래서 예. 1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이제 7월 23일 날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이제 2.5km에 해당하는 삼각선을 그어서 그것을 이제 자연스럽게 북쪽을 향하는 이제 노선을 만들어낸자 하는 이제 그런 의미로 착수를 하였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제 미래를 향하는 철도라는 어떤 특정에서 꼭 이뤄야 될 부분이다. 미래를 향해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가고 있고 지금 그뿐만 아니고 이제 그 올라가면서 제진역이 있습니다. 최북단에. 예. 그건 이제 우리 한국으로 보면 이제 적경 지역에 있는 이제 국경지대에 있는 이제 마지막 그 제진역이 되겠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물류의 어떤 환적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종합 무역 그 물류 기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받쳐주는 이제 물류 항이 또 필요하다. 예. 이제 항을 보면 부산항하고 동해항밖에는 없습니다. 동해안에. 근데 부산항의 경우를 보면 이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듣고 동해안 같은 경우도 이제 성격상 좀 기능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진 역사와 연계할 수 있는 컨테이너항을 좀 우리가 여기다 좀 짓자. 예.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강원도에서도 한번 용역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을 차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부분을 좀 제시하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 또 맞을 수 있는 남부 갑작 산업 단지를 그 곁에다 좀 만들자. 근데 그 모든 곳이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적경 지역으로 인해서 비어 있는데 그것을 개발하기도 좋고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살린다면 네. 명실상부한 어떤 무역 전진 기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좀 네. 힘차게 밀어가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고성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에 지역 경기,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관광 이외의 산업 구조 개편이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예. 사실 관광도 무시 못하는 이제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농업과 어업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 해양 심층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7월 1일 날 해양 심층수 산업 고성진흥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기술 개발 지원과 실용화, 창업 교육과 자립 지원,
지역 중소기업 컨설팅 및 마케팅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이제 그 부분을 해서 진흥원을 이제 개원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농공단지가 이제 우리가 10만 3천 제곱미터입니다.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이미 그 다 차고 제2농공단지로 해서 13만 3천 제곱미터를 또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식품에서 한 단계 올라서서 웰니스나 이제 바이오 이런 사업으로 이제 전환하는 이런 노력을 좀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새롭게 좀 등장하고 있는 게 생수, 그러니까 심층수와 소금 이 부분을 좀 가열차게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예.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이 그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물품을 보면 소금 같은 경우 플라스틱이 제로인 제품,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전혀 없고 페트병에다 뭐 사탕수수로 한 뚜껑을 닫아가지고 물 속에서도 플라스틱이 없고 그 연간지어도 플라스틱이 없는 이제 그런 제품을 이제 개발해냈고 이제 소금도 노플라스틱으로 해서 지금까지의 소금은 천일염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나쁜 성분 이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한 심층수 소금이 아마 시장의 변화를 이끌 것이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심층수를 활용한 육상 양식 단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공약 사업에도 들어있고 이제 이걸 꼭 하고 싶어가지고 한 1년간 지금 여러 경로로 날뛰다 보니까 이제 잘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가 지금 생겼습니다. 아직 이제 오픈할 상황은 아닌데 이것이 좀 잘 되고 나면 우리 업의 어떤 성장을 새롭게 이끌어 나가는 아주 좋은 산업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엔 박상용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치발전대 토론회에서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 얘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 원래는 그 1971년에 그 유네스코에서 최초로 우수한 생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에다가 지정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래서 생태 환경이 우수한 그런 지역이 아니면 생물권 보전 지역에 등재가 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사실 이제 이 프로그램은 그 유네스코 네트워크 규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핵심 구역, 완충 구역, 전이 구역 이런 부분들을 다 충족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는 것이 생태를 보존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서 이것이 이제 새로운 규제를 만든다는 그런 오해를 많이 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말씀을 드리면 새롭게 생기는 규제는 이제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생태 자원을 잘 보존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지속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등재를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생물권 보전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한 700여 개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8개가 등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국내 1번 첫 번째로 이제 설악산 생물권 보전 지역이 94년에 등재가 됐고요. 예.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2019년에 강원도 우리 그 고성군을 포함한 이 접경 지역에 강원 생태평화 생물권 보전 지역이 등재된 바 있습니다. 고성군의 주력 산업이라든가 성장 동력은 어디서 찾아야 한다고 박사님 보고 계신지요? 일단은 고성군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강원 생태평화 생물권 보전 지역 중에서도 육상, 해상이 이제 포함된 공존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해양 심층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우수한 그 육상, 해상의 생태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고성군만이 갖는 특화성을 강조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야지 이제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주력 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성장 동력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예. 또한 이제 그 생태 평화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
과거에 이제 다른 생물권 보전 지역에서 우수한 생태에만 줬던 그런 개념 플러스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평화의 개념이 같이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태를 평화적으로 잘 발전시키는 것을 도모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이제 들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친화적인 이런 그 산업인 생명 산업과 같은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명한 보존과 함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 어떤 게 있다고 좀 보시는지요? 예, 일단은 그 생명 산업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생명 산업은 일단은 지역에서 그 특산품과 같은 그런 부분들을 가치 제고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관광을 뭐 치유 관광이나 회복 관광 이제 그런 쪽으로 더 발전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예. 이런 세 가지 주제들을 이제 모두 합쳐진 그런 개념이 생명 산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산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지역의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친환경인 선선한 특성을 갖는 생명 산업이 그 지역 생물 다양성의 보존 없이는 구현되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존이 잘 되어야만 이제 그 활용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보존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핵심적인 특성을 갖는 산업 방안으로 일단 생각이 되고요. 예. 그 이제 굉장히 우수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신안군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 이제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등재가 돼서 최근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된 그런 사례가 있는 굉장히 우수한 지역인데 이 지역은 사실은 이제 해풍이라든지 염전, 그런 민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거부터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되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생물권 보전지역 등재와 함께 이러한 세 가지 주제들을 잘 융합을 해서 생명산업으로 굉장히 잘 이끄는 그런 이제 산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산업에는 사실은 이제 주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게 중요한데 예. 주민들의 참여도 굉장히 잘 되어서 우수한 그런 산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잘 이제 만드는 부분들이 중요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인데요. 못다한 말씀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좀 들어볼게요. 군수님 끝으로 정리하는 말씀으로 좀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과 우리 지역은 또 최북단에 위치한 만큼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건봉사나 화진포, 청간정 이러한 부분들은 국방부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땅들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 손에 넘어와서 많은 관광객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예. 또한 남북 관계를 잘 발전시킬 수 있게 우리 군이 나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미래를 갖고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네, 한명준 고성군수 박상용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